이 영화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봉이라는 이름으로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란 감독 모함마드 라술로프의 신성한 나무의 씨앗입니다. 이란이라는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하셨을 거예요. 이란 사회의 정치적인 현실, 그 중에서도 이란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도 여성 인권은 거의 바닥에 가깝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영화는 이란의 인권 탄압이 계속 이루어지는 가운데 주목하고 관찰하고 있는 대상은 이란의 한 가족입니다. 딸 둘이 있는 그런 집인데요. 겉으로 보기에 얼핏 이제 평범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이 아버지가 지금 막 이제 승진을 했어요. 수사판사로. 그래서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히잡 착용에 관련해서 시위들이 막 전국에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루어야 될 주요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시위를 하는 사람들, 선동자들을 잡아서 죄를 심판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 현재 상황에서 딸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모두가 이제 사고방식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생이 된 큰딸이 사실 이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기숙사로 들어가기 전에 집이 없어서 하루 재워주려고 합니다. 근데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빠의 출세길에 이런 것들이 잡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딸을 만류하는 거죠. 아빠에게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네가 이렇게 친구들을 데려와가지고 방해를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둘째 딸 같은 경우는 그런 모든 이제 집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발언이나 아니면 이제 움직임들을 보면서 자기 판단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족이긴 한데 여기에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제 성별의 어떤 차이, 그리고 기성세대인 아버지와 엄마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지금 막 이제 사춘기를 벗어나서 청년 세대인 딸들의 대립이 이제 이 가족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거예요. 이슬람의 율법에 따라서 여성은 바깥으로 나갈 때 히잡을 착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권고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나가는 거는 반체제적이고 그리고 종교에 반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법으로 다스리거나 폭력을 응징해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래서 1979년 이후에는 이런 여성을 향한 탄압이 계속 이루어졌고, 가부장적인 사회 안에서 여성들은 자기의 모든 정체성, 그러니까 자기의 개성을 나타내거나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들을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게 훈련을 받아왔죠. 그래서 당연히 여성들은 벗어 던지는 제스처, 이런 것들을 저항으로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해요. 왜냐면 생명의 위협이 따르고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화이트 웬즈데이라는 그런 이제 운동이 있는데 2017년부터 이제 여성들이 수요일마다 흰색 히잡이나 스카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 문화에 저항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 거죠. 그래서 2022년에 아주 거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쿠르드족 여성인데 마흐사 아미니가 이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고 그걸로 인해서 구타를 당해요. 그리고 병원에 실려간 이후에 며칠 안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당연히 정부에서는 이게 그런 경찰의 어떤 폭행 때문에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병 때문에 죽은 것이다라는 식으로 은폐를 하죠. 이게 하나의 불씨가 되는 건 거죠. 많은 이란의 여성들이 그냥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저항의 운동, 연대,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위는 정말 그 이후에 계속 폭력으로 무마가 되고 어떤 방식으로든 탄압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냥 평탄하게 흘러갈 수가 없잖아요. 계속 이 영화는 굉장히 서스펜스와 스릴이
넘치게 흘러갑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동안에도 이 딸들은 자기 친구를 시위에서 그 총을 맞은 친구를 숨겨주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친구가 거리에서 시위를 하다가 산탄총에 맞습니다. 얼굴에 맞아요. 그래서 얼굴 한쪽을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 이 집으로 오게 되는데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도 병원에 가지 못해요. 왜냐면 병원에 가면은 이제 그 시위를 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구속이 되기 때문에 집안에서 이제 그 치료를 받게 되는데 하나하나 총알을 빼는 그 손동작이 나옵니다. 얼굴 클로즈업으로. 그래서 당연히 이제 관객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딸이 아마 그 행동을 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그 줌아웃이 되고 딱 클로즈업이 되는 건 그 엄마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것들이 부당한 것이다라는 걸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자기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장면에서 이란의 어떤 전통적인 음악이 흐르면서 이 모든 비장함들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치죠. 그래서 이 영화에는 영화의 첫 장면부터 끝까지 서스펜스를 증가하는 하나의 장치가 있는데 아버지가 그 법정으로부터 받은 총이에요. 그러니까 분명 이 부분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네 가족을 위협할지도 모르니까 총을 주겠다. 그러니까 총을 가지고 너의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를 해라 하고 총 한 자를 줍니다. 근데 이 총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집안에 결국에는 위협을 가하는 어떤 도구가 돼요. 그러니까는 총은 안전을 위해서 마련이 되었지만 총이 가하는 액션이 더해지면서 영화가 점점 더 걷잡을 수 없는 어떤 갈등을 점화하는 도구로 활용이 됩니다. 그 안에서 총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도구가 있죠. 그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정말 1분 1초도 손에서 놓지 않는,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핸드폰입니다. 스마트폰을 당연히 그 지금의 이란 사회 젊은이들은 바깥의 이야기들, 진짜 실제로 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 움직임, 연대 같은 것들을 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정말 날 것 그대로의 진실에 가까운 영상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거죠. 총과 대립되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로도 활용이 됩니다. 사실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지금 이 영화의 스텝이나 배우들도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는데 엄마 역할을 한 소헤일라 골레스타니 배우 같은 경우는 실제로 히잡 착용에 거부하는 운동을 시위들을 하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완전 이제 반체제 인사로 찍혀 있는 거죠, 이곳에서는. 그리고 감독 같은 경우는 독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국적을 포기를 한 거죠.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고요.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이 됐을 때는 배우들이 이란에서 출국 금지, 여권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오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레드카펫에서 소헤일라 배우와 이제 그 이만 역할을 한 미사그 자레의 이제 사진을 들고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는데, 칸 영화제는 감독들의 신작을 보여주는 장이기도 하지만 퍼포먼스의 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유태우 배우가 칸 국제영화제 레토로 초청이 됐을 때는 마찬가지로 영화를 연출한 감독이 러시아 자국에서 가택 구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유태우 배우가 감독의 얼굴이 있는 배지를 보여주면서 레드카펫에 들어간 그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거의 진짜 그에 버금가는 정말 목숨을 걸고 만든 사수한 장면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누군가가 강요해서 같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거의 그런 사람들의 의지가 모아져서 이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영화적인 어떤 완성도뿐만이 아니라 영화가 갈 수 있는 더 큰 어떤 가치를 보여주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영화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좀 힘주어 오늘 추천하고자 합니다. 네.